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들 꾸준히만 나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아는 것만 다지시면 되죠. 자, 이번 이제 사회차 문제인데요. 사회차 문제 뭐 해설은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번호가 표시가 잘못된 게 있네요. 19번 답 5번, 25번 답 5번이네요. 자, 그리고 이번 이제 넷째 주니까 그러니까 1번부터 보도록 하시죠. 자, 보시면 사회차 문제 1번 요약집 쪽수부터 쓰고 가시죠. 요약집 보시면 각 문제예요. 문제 1번 문제 그러니까 26 쉼표 29 그러니까 26번과 26쪽과 29쪽에 있고, 그러니까 2번 문제 9 쉼표 11 뭐 3번 문제는 각각 다 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문제 동그라미 1번 4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4와 21 동그라미 3번은 요약집은 없고 뭐 쉬운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 10 동그라미 5 6 그러니까 4번 문제예요. 여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18 쉼표 24 쉼표 28 뭐 군데군데 있는 내용이고, 다음 5번 문제요. 뭐 5번 문제 뭐 35 뭐 거기 뭐 있지 않습니다만 관련된 내용이고, 그러니까 6번 23 그러니까 7번 42 그러니까 8번 각각 동그라미 1번 55 동그라미 2번 56 그러니까 3번 56 4번 55 그러니까 5번 56 뭐 다 그쪽 자리군요. 그러니까 9번 문제 34에서 35 그러니까 10번 문제 59에서 60 그러니까 넘어와세요. 그러니까 11번 문제 그러니까 68 그러니까 12번 49 그러니까 13번 각각요. 동그라미 1번 74 그러니까 2번 80 3번 79 4번 81 그러니까 5번 76 그 다음에 14번 문제요. 그러니까 76 쉼표 86 그러니까 15번 문제 90 16번 그러니까 91 17번 각각요.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75 쉼표 87 그러니까 2번 76 3번 87 4번 70 5번 76 18번 역시 각각요. 동그라미 1번 92 2번 97 3번 98 4번 101 5번 101 그러니까 19번 문제 그러니까 각각인 것 같은데요. 이거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105 다음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110 동그라미 3번 124 동그라미 4번 124 그러니까 5번 108 그러니까 20번 역시 각각 동그라미 1번 107 2번 125 3번 112 4번 110 5번 128 21번 전체 125 22번 전체 112 23번 108 그 다음에요. 24번 146 그러니까 25번 각각요. 동그라미 1번 162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230 동그라미 3번 210 동그라미 4번 189 5번 162 26번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157 그러니까 27번 그러니까 207에서 210 그러니까 28번 165 그 다음에 29번 예, 동그라미 1번 185 다음 넘어가세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182 그러니까 3번 167 4번 185 5번 185 그러니까 30번 201 그러니까 31번 각각 뭐 동그라미 1, 2, 3, 4 다 206 206 206 206 206 동그라미 5번은 190 그러니까 32번 각각 동그라미 1번 223 동그라미 2번 224 그러니까 3번 252 그러니까 4번 225 그러니까 5번 225 33번 역시 각각요. 동그라미 1번 247 2번 275 3번 237
4번 252, 5번 255, 34번 역시 각각요. 동그라미 1번 235, 2번 239, 3번 239, 4번 260, 5번 239, 35번 전체 230, 36번 252, 37번 259, 38번 265. 맞아요. 39번 284, 40번 동그라미 1, 2, 3 279, 279, 279, 279, 동그라미 4번 280, 5번 281. 그렇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시죠. 1번이요. 1번 문제, 국토개혁법,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죠. 문제요. 1번 문제에,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이 있는데, 용도지구 걸린 그 어느 쪽에다가, 7글자를 쓰셔야죠. 7글자요. 용도지구 행위제한, 뭐로 정한다? 쓰레기봉투요. 조례로 정한다. 그런데 뭐는 조례가 아니고요. 공자집, 고개는 조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 이건 용도지구 이거는 꼭 쓰고 푸셔야 되고 머리로 푸는 게 아니고요. 손과 눈으로 풀어야 되고, 용도구역은 그냥 여기는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거죠. 개발하지 말라고요. 개발하지 마라. 무슨 개발도 하지 말고, 공적 개발도 하지 말고, 사적 개발도 하지 마라.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게 용도구역이죠. 용도지구 행위제한은 저 7글자는 떠올라야 됩니다. 요약집 보시죠. 요약집 24쪽이요. 24쪽, 3장 2절,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1번, 법에 정해진 게 10가지. 2번, 굵은 2번, 용도지구 세분, 8가지는 세분할 수 있다. 다음 장 와서요. 26쪽, 굵은 3번, 용도지구별 행위제한의 근거. 행위제한 내용이 아니라 근거, 어디에 쓰여있냐. 양구 1번, 원칙, 조례에 따른다. 셋째 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넷째 줄 괄호, 용도지구 이름이 같아도 각각의 특광시군마다 행위제한 전혀 다르다. 서울의 수변 경관지구, 경기도 가평군의 수변 경관지구 규제 내용 전혀 다르다고요. 쓰레기봉투죠. 각각 6줄, 각각의 특광시군 안에서는 행위제한 내용이 같다는 거죠. 양구 1번 특례, 특별한 예외, 개별법, 개별계획에 따른다. 공자집 고개가 있죠. 공자집 고개는 조례가 아니다. 동그라미 1, 2, 3, 법에 따른다. 전국적으로 같다. 4, 5, 계획으로 정한다. 한 건마다 다르다. 동그라미 1번 공항시설 보호지구, 공항시설 법에 따른다. 2번 자연취락지구, 국토개혁 법에 따른다. 3번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법에 따른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고도지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 없다. 5번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죠. 계획에 따른다, 건마다 다르다. 그걸 번역을 할 수 있어야죠. 27쪽, 두 번째 표요. 전체 3개, 두 번째 표. 서울 남산 주변 최고 고도지구가 17개가 있습니다. 둘째 줄 용산구 안남동 5만 제곱미터 18m 이하로 지어라. 넷째 줄 용산구 이태원동 7,000제곱미터 12m 이하로 지어라. 건마다 다르다는 거죠. 계획으로 정한다는 얘기고, 그 아래 세 번째 덩어리요. 세 번째 덩어리의 오른쪽, A 주거개발진흥지구, B 산업개발진흥지구, C 관광량개발진흥지구, D 특정개발진흥지구. 각각마다 개발하려면 도면이 따로따로 있어야 되죠. A지구에는 A도면, B지구에는 B도면, 각 지구마다 각각의 도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계획에 따른다. 건마다 다르다는 거죠. 다음 한 장 넘어와서요. 28쪽에 3장 3절 용도구역이 있고, 굵은 1번 구역연마도 게시슈가 있고요. 표의 두 번째 건 관청, 별거 아니고. 다음 쪽 와서요. 29쪽 굵은 3번 용도구역 4가지 중에서 용도구역은 규제가 워낙 세니까 법이 다 따로 있죠. 법이 따로 있고. 3번 4번 시가와 주정구역, 우리나라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국토개혁법에 그냥 써놨습니다. 양구 1번 끝에 화살표, 공적 개발도 하지 말고, 양구 1번 끝에 화살표, 사적 개발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구역, 콘크리트 꿈도 꾸지마. 용도지구 조례로 정한다. 공자직 고개는 조례가 아니다. 그건 쓰고 가셔야 되고요. 동그라미 1번. 1번 문제요. 경관, 표시요. 경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쓰신 게 있죠. 7줄 쓴 게 있다고요. 경관. 위에 있나요? 위에 있나요? 공자직 고개 경관이 있나요? 이게 공항, 자연, 집단, 고도, 개발지능지구니까요. 공자직 고개 경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책은 아까 보셨고, 책 다시 볼까요? 예, 지금은 문제를 보는 시간이고, 문제 푸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 공자직 고개 경관이 있나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여기에 경이 없다고요. 경이 없으니까 뭐에 따른다고요? 조례에 따르죠.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대 높이, 색채, 대지안의 조경에 대해서는 지구의 경관 보호 형성의 필요가 범위 안에서 도시공계획 조례 표시요. 맞죠? 동그라미 2번 고도 표시요. 딴 거 보지 마시고요. 칠판요. 여러분이 써놨지만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요. 고 있나요? 있죠. 뭐가 아니에요? 조례가 아니죠.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공계획 조례 X요. 틀린 건 틀린 거죠. 맞는 건 다 확인해 봐야 되지만 틀린 건 틀린 거니까 동그라미 2번 틀렸죠. 공자직 고개 아시면 답 2번이죠. 네, 10초짜리 문제고요. 동그라미 3번 공항 표시요. 공항 칠판요. 공자직 고개 있나요? 있죠. 공 걸렸죠. 뭐가 아니라고요? 조례가 아니라고요. 공항시설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테는 공항시설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선 긋고요. 뒤는 모르고요. 갈 필요도 없고요. 거기까지는 맞겠죠. 동그라미 4번 집단 표시요. 집단 공자직 고개 있나요? 있죠. 조례가 아니죠. 법에 따른다. 집단 취락지구 안에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역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거죠. 동그라미 5번 도시사용공원 구역 표시요. 구역 용도 구역이죠. 규제가 워낙 세니까 법이 다 따로 있습니다. 어찌고 저찌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맞습니다. 그냥 용도지구 조례에 따른다. 공자직 고개는 조례가 아니다. 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시장,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 국토 X요. 승인 X요. 그 기본 그림은 떠올리셔야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거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또 다른 거 하나가 있군요. 책 보시면 책 11쪽이요. 11조 2장 3절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이름이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20년짜리 큰 그림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특별하면 그림 없어도 사람 사는데 별 지장 없다.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도시군 네 글자로 바꾸면 뭐고요? 득광시군이죠. 다음 쪽 11조 셋째 줄에 있는 표 세 줄. 첫째 줄 특광은 스스로 확정하고 시장구수는 도지사 승인을 받고 절차 공청회다. 나머지 절차는 똑같은 거죠. 특광시군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니까 특광시군인데 특별시장 광시장은 스스로 확정하고 시장구수는 지 윗사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가 있죠. 그래서 특광은 스스로 확정합니다. 그 다음에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두 가지. 어차피 책 폈으니까 보시면 10쪽에 동그라미 2장 3절 붉은 1번 동그라미 2번 예외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저 산삼캔 아저씨 누구요? 신마니아가 있잖아요. 신마니아가 수립하지 않을 수 있고 산골 마을이요. 이미 광역도시계획에 모든 내용이 포함돼서 이미 다 발표가 됐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두 가지가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 다 됐습니다. 다 됐고요. 문제 와서요. 2번 문제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승인 XX 그 지역 문제입니다. 지역 문제에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되고 특광은 스스로 확정한다.
동그라미 2번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부터 몇 년 내 토지적성 평가 실시한 경우에는 기초서를 실시할 때 토지적성 평가 제 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않을 수 있다. 10년이면 강산이 다 바뀌었죠. 10년이면 어차피 다 새로 해야 되는 거고, 첫째 줄 10년 X 5년 안에 했으면 땅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냐고요. 또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3번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는 시, 군이거나 사선급구요. 그러면 수도권이면 세워야죠. 7번요. 여기 10만 이하가 뭐예요? 수X, 광X 10만 이하이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시, 군으로 10만 이하. 저 산골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동그라미 3번은 수도권에 속하는 시, 군이거나 사선급구 거기는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한 시, 군으로서 사선급구요. 거기도 세워야 되죠. 10만 이하인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해야 한다. 그냥 원래 법조문을 꼬아서 반대로 꼬아놓은 거죠. 반대로 꼬아놓은 거에서 원래 법조문을 떠올리고 이렇게 장난을 쳤구나, 그걸 찾아내야 돼서 귀찮은 문제고, 우리 시험 형식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3번 결과적으로 맞죠. 4번 시장구수는 인접한 4회차의 문제 2번 문제 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인접한 시군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X요. 전주, 완주, 한권으로 만들어진 적이 있죠. 인접한 곳 포함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제일 윗사람 시도지사 X요. 누가 정한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충남에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충남에서 18개 시장 분수는 숙제해올 때 이렇게 해오니라 라고 하는 기준은 누가 정하겠어요? 충남도지사가 정하겠죠. 근데 우리 시험은 지역시험이 아니니까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고, 기준은 다 누구라고요? 장관이죠. 그래서 2번 문제 옳은 것은 3번. 3번 문제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첫째 줄에 도시군관리계획 메모하시고요. 동그라미 1번 도시군관리계획은 사선급구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보다 하위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사선급구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 하지만 사선급구요. 거기까지는 맞죠. 설령 이에 위배되게 입안 결정 고시되더라도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사선급구요. 당연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선급구요. 일단은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맞죠? 그냥 유효하다고요. 아래 것이 위 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럼 아들놈이 아버지한테 퉁퉁 대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관계를 바로 끊어버려요? 무효이다. 부자관계는 무효이다. 에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계획이 몇백 쪽들인데 조금 어긋나는 거는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말만 많지 그냥 어긋나더라도 유효하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는 사선급구요. 용도지역 지정과 사선급구요.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다. X 틀렸죠. 첫째 줄 끝에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XX 그거는 포함하지 않는 거죠. 요약집 4쪽이요. 4쪽을 보시면 굵은 3번 요약집 4쪽 굵은 3번 도시군관리계획 넷째 줄부터 1번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2번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용용용 땅바닥에다 이름만 정하는 겁니다. 땅바닥에 이름만 바꾸는 거죠. 그러면 행위제한은 다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거죠.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도면, 행위제한 내용까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거죠.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거기에 대한 도면, 행위제한 내용까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용용용과 입지가 전혀 다른 거라고요. 5번 기반시설, 6번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가게 되는 거고, 21조 가시죠. 21조 가시면 20쪽에 주거지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가 있고, 21조 굵은 4번 양괄호 1번 동그라미 2번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 급박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20쪽 앞쪽에 있는 표죠. 그래서 20쪽 표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저쪽 관청에서 그 땅바닥을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바꾸면 B 지역 규제가 적용되는 거고, B 지역에서 C 지역으로 바꾸면 C 지역 규제가 적용되는 거지. 어디를 주거지역으로 정할 때 여기는 무슨 주거지역이니까 여기서는 뭐뭐뭐를 할 수 있고 뭐뭐뭐는 할 수 없다, 이런 것들까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건 아니라고요. 용용용은 지정 변경만 하고 행위 제한 따로 있는 거죠. 한 장 넘어와서 23조, 그러니까 23조 위에 표가 있고요. 용도지역은 지정 변경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행위 제한 다 정해져 있죠. 이 내용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칠판요. 용도지구 지정 변경만 하면 행위 제한 내용이 다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공자직구계가 아닌 것들은 그러니까 다 조례에 다 이미 규제 내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용도구역 규제 내용이 다 정해져 있죠. 그대로 하는 거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는 땅바닥 이름만 정하는 겁니다. 용용용까지는요. 문제 돌아와서, 그러니까 3번 문제 동그라미 2번 틀렸고, 도시군관리계획상 다 하시는 건데 앞 글자 용용용 입지 기계정만이 아니라 좀 세부적인 것까지도 잡아주셔야죠. 2번 틀렸고, 3번 도시군관리계획 수립할 때 공익, 사익, 이 형량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균형 있게 양쪽을 양을 설정해라 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공익도 사익도 조화롭게 잘 이루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냥 좋은 얘기죠. 뭐 좋은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냥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수립하기 위한 조사 측량 목적으로 타인 토지의 출입 등 함으로 인하여 사선 구역, 그러니까 손실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보상해야 된다. 맞죠? 그 개인 월급에서 깐다 X, 행위자가 보상한다 X, 그자가 속한 기관에서 보상한다는 거죠. 뭐 셋째 줄에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행위자가 속한 시행자, 행정청 또는 시행자가 보상한다. 그자가 속한 기관에서 보상한다는 거죠. 맞고요. 5번.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해서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는 자가 있으면 사익 구제를 위해서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맞죠? 재산권에 영향 미치니까 되들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근데 뭔가 동그라미 1번 말이 쓸데없이 많고, 동그라미 3번 뭐 익숙하지 않은 표현, 뭐 동그라미 5번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있지만 충분히 뭐 거기까지는 볼 수 있고요. 재산권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정쟁송 제기할 수 없지만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니까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답은 2번. 4번 문제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용도구역 종류에 속하는 것에 묶음으로 옳은 것은 뭐 용용용 그 중에 없는 거, 이상한 거 집어넣은 것.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농림지역, 사선급구역.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뭐 21가지를 다 떠올려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 있으면 걷어내면 되죠. 여기까지는 뭐 다 보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용도 제한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사선급구역 뭐 이것들도 있었죠.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 구역, 그러니까 이 도시자연공원 구역, 사선급구역,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 구역까지는 다 국토계획법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준농림지역, X역 그런 건 없죠. 도관농자는 있지만 준농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틀렸으면 틀린 거죠. 하나 틀리면 틀린 거지. 그러니까 뭐요? 쉼표 하나 틀리면 틀린 거고, 단어 하나, 글자 하나, 숫자 하나 틀리면 틀린 거죠. 뭐 뒤에 거 다 볼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3번 수변구역, X역 그런 건 국토계획법에 없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집단 취락지구, 사선급구역 맞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사선급구역 맞죠. 해양보호구역, X역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일반 상업지역, 사선급구역, 용도지역 맞고, 주거, 개발진흥지구, 사선급구 맞고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사선급구 맞고요. 뭐 토양보전, 대책지역, X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답은 1번. 그러니까 5번 문제요. 네, 뭐 우리 시험 이렇게 나오면 경산한 거죠. 5번 문제가 우리 시험에 나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11,500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따오 문제가 하나 딱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단답형 문제가 8문제는 깔리게 돼요. 그러니까 단답형 문제가 쫙 깔리게 되는 거니까
한 문제 날리고 좋은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뭐는 다 갖고 가셨고요. 모나미요. 모나미 하면 됐죠. 몇 문제는 틀리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9월달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점수가 조금 올라가고 좀 더 욕심이 생기고 그러지만 우리는 몇 점이요? 60점 이상이면 합격인 거죠. 못 올라고 65점을, 그러니까 안심을 하기 위해서 65점까지는 되지만 못 올라고 80점을 맞냐고요. 60점입니다. 만빵 잡아서 67점. 그러니까 3개 중에, 그러니까 2개 맞추면 되는 거죠. 3개 중에 하나는 틀리세요. 그러면 합격이죠. 요거까지 맞추려고 하면 불합격이고요. 3개 중에 하나는 틀린다. 그러면 합격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3개를 다 어떻게 공부를 해요? 모든 것을 40개를 어떻게 다 공부를 해요? 아닌 거죠. 그냥 3개 중에 2개 틀리면 되고, 그러니까 한 면에,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한 3분의 2 다 모른다 하더라도 아무 지장 없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놓치지 마시자고요. 지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라도 더 알면 좋겠다, 알면 좋겠다 하는 거지만 60점이면 합격이고 3개 중에 하나 날리면 되고 보도도 또 못한 엉뚱깽뚱한 문제 뭐 6문제, 8문제는 나오는 겁니다. 그거 다 날리시고 그러니까 전혀 안 봐도 되죠. 모나미한테 맡기고 그냥 잘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5번 문제 그러니까 모르겠고요. 답 1번인데 읽어도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넘어가시고 행여 읽지도 마시고 그러니까 6번 문제요. 6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용적률 최저 연도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으로 나열한 것은 이거는 쓰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6번 문제를 몇몇 분들은 또 조신하게 아주 겸손하게 이걸 다 쓰신다고요. 용적률이니까 뭐 옆에 500, 그러니까 1500, 그러니까 400,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이거 물론 이렇게 조신하게 써서 풀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 한복도 입고 가시고, 예,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님도 하고 가시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원래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높은 지역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역, 이거 전혀 몰라도요. 뭐가 가장 세요? 상업지역이 가장 세죠. 상업지역이 가장 셉니다. 그러면 박스에 기업권, 유통, 상업 표시요. 상업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업권이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3개나 있네요. 그러니까 기억 했고요.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등으로 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를 기억을 3개나 해놨군요. 그러니까 안 되겠네. 요걸 해야 되겠네. 네. 요렇게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주에가 3개나 걸려 있으니까 이제 가보면 되죠. 500, 1500, 400, 100 하시고 그러니까 니은번 그러니까 준주거지역 주상공노 주거지역 가장 세게 준주거 얼마고요? 500이죠. 500. 그 다음에 디귿번 계획관리 500, 1500, 400, 100 100이죠. 100.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 그러니까 주상공 전일준 300, 350, 400 전일 그러니까 350이죠. 350입니다. 따라서 그 순서로 된 건 답은 2번이 되네요. 또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까지 또 다 안 짚어도 되는, 물론 이제 쉽진 않습니다만, 상업지역 하나 나왔으면 됐고, 근데 이제 주거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도 있잖아요.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그러니까 주상공, 500, 1500, 400. 그 다음에 여기가 100, 100. 생분홍자가 80이죠. 계획관리 100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일종 전용 주거지역 100부터 시작합니다만, 그러니까 그 리듬으로 갖고 풀 수가 있고, 숫자 다 안 써도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7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기반시설 중 환경, 기초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문제 환경에다가 쓰레기 쓰시고요.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청 환경과, 옛날 환경과, 위생과,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요즘 이제 위생과 그러면은 식당 쪽으로 많이 하게 되고, 환경, 그 쓰레기 처리하신 쪽이 이제 환경과인 경우가 많죠. 환경은 쓰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 중에서 쓰레기, 버리는 게 뭐예요? 하수, 우리가 물을 내려 보내는 거죠. 하수입니다. 하수가 쓰레기 쪽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4가지는 다 방제 시설이고, 그냥 나왔으니까 한번 간단히 보시죠. 그러니까 책 42쪽이요. 그러니까 42쪽에 표가 있고요. 먼저 내려갑니다만,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제일 위에 셋째 줄, 동그라미 2번의 셋째 줄은 짚고 가시죠. 사람 사는데 도로는 필요하다. 53가지 필요하다. 뭐라고 하고요? 기반시설. 그러니까 어느 시 무슨 동 몇 번째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내겠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됩니다. 53가지를 7가지로 나눈다고요. 세 번째 칸은 도시군 관리 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지네들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다. 임의시설. 그러니까 1번 교통시설, 도로철도 등등이 있고요. 2번 공간시설,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장, 공원 등이 있고요. 3번 유통공급시설, 유통공급, 파이프로 통해서 뭔가 공급되는 거죠. 유통업무설비, 수도 공급설비, 가스 공급설비, 공동구, 유류저장, 송유설비 등이 있습니다. 4번 공공문화체육시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겠다고요. 학교 운동장. 5번 방제시설, 재해를 막자고요. 재해로 인해 생기는 피해를 줄이자는 게 방제시설이죠. 하천, 유수지, 비 왔을 때 물 내보내고 물 담아두고 해야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6번 보건위생시설은 그러니까 뭐 6번 보건위생시설 앞에다가 빠이빠이 쓰시고요. 뭐라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행복했어. 그러니까 잘가 잊지 않을게. 그게 뭐고요? 그러니까 보건위생시설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도 돌아가시게 되죠. 강아지도 돌아가시게 되고 또 아니면 뭐 어르신도 돌아가시게 되고 젊은 사람도 돌아가시게 되고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가 빠이빠이 잊지 않을게. 뭐 그게 이제 보건위생시설이라고요.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옛날 납골당을 얘기하고요. 자연장지, 도축장, 장례시설, 종합의료시설 등등이 있습니다. 7번 환경기출시설에다가 쓰레기 쓰시고요. 7번 쓰레기인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고 버리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수도 물 버리는 거죠.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 오염 방지시설, 그러니까 폐차장 버리는 것들이 쓰레기 쪽이 환경기출시설입니다. 뭐 이 정도 보셨으면 됐고,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7번 문제, 그러니까 쓰레기는 3번, 나머지 4가지는 다 방제시설. 그러니까 8번 문제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행정청 시행자 많이 시설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첫째 줄에 많이 X요. 행정청 위에다가 플러스 비행.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행정청이 아닌 자 비행정청 모든 시행자 다 수용할 수 있죠. 뭐 세상에 아직까지도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한 번도 안 타본 사람,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가 있다는 걸 안 들어본 사람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가 있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모든 시행자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따르게 되고요. 민간 수용 요건이 따르게 되죠. 민간도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실시계획 고실한 경우 그러니까 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을 별도로 받아야 XX인 거죠. 뭐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뒷내용도 다 틀린 거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시작하는 실시계획에 쬐그만 2글자 같이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프린트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오늘 잘 보면 째려보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우선 둘째 줄에 사업인정 아래도 2글자 있죠. 뭐고요? 목록 쓰시고요. 목록 그러니까 리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첫째 줄에 실시계획에다가도 목록 쓰시고요. 목록 발표했습니다. 목록 발표했으면 목록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 사업인정 받을 필요가 없다.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도시군계획사업 시행기간이 지나면 재결신청 할 수 없다. 말을 꾸긴 했는데요. 이건 좀 말이 좀 이상해요. 아무튼 그런데 뭐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틀렸다고 맞다고 뭐 권장하기에는 좀 이상한 측면이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공법에 재결신청 4글자 몇 번요? 4번. 4번 다 4글자 언제 안에만요? 시행기간 안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땅을 사들여야 거기다가 도로를 만들거나 도서관을 만들거나 할 수가 있죠. 근데 재결신청은 언제만 할 수 있다고요? 시행기간 안에만 할 수 있다. 또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다 끝났으면 그러니까 재결신청을
할 리도 없죠. 재결이 뭐냐면 결제, 그러니까 결정인 거고요. 그러니까 보상금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상금 얼마로 할지 결정해 주세요. 신청하는 건데 사업이 다 끝났으면 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도 없고요. 아무튼 뭐 말이 이상하게 돼 있고요. 아무튼 재결 신청은 다 언제 안에만 하면 되고요.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되죠. 그래서 아무튼 3번 뭐 맞다고 치고요. 맞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뭐 동그라미 1번과 4번이 똑같은 한 문제네요. 그러니까 비행정청 시행자는 토지등을 수용할 수 없다 X요. 모든 시행자 다 수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설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군계획설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용 X요. 셋째 줄에 수용 X, 사용 동그라미요. 그러니까 사용만 할 수 있죠. 부지는 다 수용 사용하지만 부지가 아닌 옆에 땅은 그러니까 수용할 수 없고 사용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집 52쪽부터 보시죠. 52쪽 보시면 52쪽에 6장 3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표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칸, 4칸 중에 첫 번째 칸 도시군계획사업, 공익사업 4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죠. 첫째 줄이요. 공익사업 중요하니까 행정계획 2개, 3개를 확정한 다음에 사업에 들어간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권리변환 결정하고 사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붉은 1번, 그러니까 위치결정, 붉은 2번, 시행자 6칸 중에 첫 번째 칸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죠. 네 번째 칸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군이니까 셋째 줄 특광시군이 하는 게 원칙. 둘째 줄 국토부 장관도 도지사도 공기업도 민간도 할 수 있다. 다음 쪽 와서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 행정청이 아닌 자는 그러니까 행정청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3번 민간 수용 요건, 민간 지정 요건, 민간이 수용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요. 그러니까 붉은 3번 실시계획으로 설계도 작성, 그러니까 결정한다.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받는다. 실시계획에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리스트가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 와서 이제 55쪽 오시죠. 양구어로 2번 수용사용, 동그라미 1번 모든 시행자 다 수용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 수용에 대해서는 둘째 줄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그 아래 첫 번째 박스요. 토지보상법 깊게 갈 필요는 없지만 거기 붉은 글자요. 그러니까 수용 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서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2번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그러니까 보상금 얼마로 할지, 수용 개시 언제로 할지 결정해 주세요. 결정 신청, 결제 신청, 재결 신청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내려와서요. 그러니까 그 제일 아래 표 목록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고요. 표의 둘째 줄 시설 사업에서는 목록이 두 번째 계획 설계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아래 표 다섯째 줄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제일 아래 두 줄 목록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사업인정 받을 필요가 없다.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그런 동그라미 2번 개발사업에서는 설계도 3년 그러니까 30배 거기다 목록을 붙여둘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계획으로 뺀 거죠. 동그라미 2번 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의 한 항목인 수용대상 토지 목록 발표가 있으면 제일 아래 두 줄 목록도 발표할 필요가 없다. 사업인정 받을 필요가 없다.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넷째 줄 정비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서 인가고시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 아래 두 줄이요. 목록도 발표할 필요가 없다. 사업인정 받을 필요가 없다.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사업인정 네 글자는 끝내시자고요.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그냥 사업인정 저쪽 법에는 사업인정서라고 하는 문서에 목록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우리 시험공법에서는 목록이 다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공법에서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X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쪽에서 목록 발표를 했으니까. 근데 이쪽 목록이 언제냐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 두 번째 계획 설계도 때인데 개발부에서만 첫 번째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이 있고요. 다음 쪽 와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작은 2번. 재결 신청은 사업 시행기간 내에 해야 된다. 4번 다 시행기간, 재결 신청, 시행기간, 재결 신청, 시행기간.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부지가 아닌 옆당은 수용할 수 없고 사용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8번 문제. 옳은 것은 3번이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은, 그러니까 사업인정, 그거는 꼭 잡아두시자고요. 그러니까 9번 문제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사선거고요. 도시군, 네 글자, 뭐고요?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특광시군. 전부 X요. 서울특별시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지정할 수는 없죠. 일부인 거죠. 일부. 세종시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에 대하여 사선거고요. 쥐는 어떻게도 꼬아서 바꿀 수가 없고요. 토지용 압력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이며 사선거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아무튼 이번 아무튼 문제는 아무튼 여러분의 실력을 엄청 높이게 되는 문제들이고요. 그러니까 본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지문 하나를 물어보지만 지금 여기 동그라미 1번은 3개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1번 맞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지정된 그러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 그러니까 전부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몰라요. 모르고요.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에는 사선거고요. 그냥 동그라미 3번 앞에 2글자 뭐는 포함해야 되고요. 기건 쓰시고요. 기건은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교통처리계획,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재, 건축성, 건축전에 관한 계획, 경관계획을 포함한 대지상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건이니까 두째 줄에 교통 X, 배치 X, 셋째 줄에 경관 X, 그런 것들은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도시적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사선거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 개발진흥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용적률의 200%,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해서 완화해줘.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 들어보신 기억이 있나요? 4번 맞습니다. 5번. 그러니까 개발행위 어가제한으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없다. 뭔 소리인지 모르고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책 보시죠. 책 몇 쪽인가요? 34쪽이요. 그 앞에 33쪽부터 보시죠. 33쪽부터 보시면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고 그러니까 도면을 내면 그러니까 도면대로 건축해야 된다. 그 언저리에 있는 동탄 그림들까지 말씀드렸었고요. 도면대로만 건축해야 되고 관청에서 도면을 내서 가는 거니까 더 여러 가지 더 크게 들어가도 깔끔하게 소화할 수가 있다. 이것저것 완화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단지 도면이 뭐고요? 단지 도면, 단지 계획을 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이죠. 단지를 정했으면 도면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내야 되는 땅바닥을 뭐라고 하고요? 지구단위 계획,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도면대로만 건축해야 된다. 도면에서 이것저것 완화해준다. 건폐율 그러니까 1.5배, 용적률 2배까지 완화해준다가 있고요.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장 분수도 결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도면대로만 건축 용도 변경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국토계획과 건축법, 주차정법의 일부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3년 안에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넷째 줄점, 입안 제한에서 통과시켜줬는데 깔끔하게 건축은 안 하고 땅 장사만 하고 있으면 5년 지나도록 착수하지 않으면 없애버린다. 다음 쪽 와서요. 4장 2절 굵은 1번 특광시군의 일부에만 지정한다.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특광시군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정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굵은 2번 지구단위계획 내용 기간은 포함해야 된다. 그러니까 완화되니까 더 크게 짓게 되니까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도면대로 건축하라고요. 건축에 대한 사항은 포함돼야 되고 일단은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다음 쪽 35쪽 굵은 3번 완화 내용.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도시적 안에서 두째 줄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 동그라미 2번 도시적 외지역에서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까지 완화해준다 가 있죠. 4장 3절 단지를 지정한다는 거죠. 대상지역 A가 있습니다. A 3칸 중에 첫 번째 칸이요. 여기는 그냥 내비둬도 아무 지장 없고, 그러니까 전부 깔끔하게 해도 좋고, 일부만 깔끔하게 해도 좋고, 그러니까 B 지역이요. 여기는 그냥 내비뒀다가는 사람이 숨 쉬고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반드시 깔끔하게 지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C요. 여기는 도시적이 아닌 곳이라고요. 관농자이죠. 그러니까 관농자에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해서 그러니까 1.5배 두 곱빼기까지 개발을 하려면 그래도 그 중에 이 관농자 중에서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러니까 개발 가능한 곳을 찾아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칸 다시요. 그냥 내비둬도 되고 전부 깔끔 일부 깔끔 뭐 하든 말든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별별 군데가 다 있을 수 있죠. 어디 빼고요. 고전 땅 빼고요. 고전 땅에다가 두 곱빼기 하자고 할 수는 없죠. 고전 땅이 아니면 어지간한 곳들은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왔고 됐죠. 다시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문제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쪽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원절에다가 작게 지어라 쓰시고요. 그러니까 시설 설치가 곤란하니까 작게 지어라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저 단어가 떠오르면 좋고, 그러니까 책 몇 쪽이요? 65쪽이요. 그러니까 65쪽 7장 4절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 3칸까지는 꼭 잡아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개발이 되고 건물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이 모자라게 되죠. 그런데 어느 곳은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도 있습니다. 우선 설치 가능, 설치 곤란. 그래서 먼저 아래를 보시면 설치 곤란. 왜 설치가 곤란해요? 도를 확장할 수가 없다고요? 주상공 건물이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작게 지어라. 건폐율 낮추고 용적률을 반까지 낮추는 거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다시 문제 와서요. 9번 문제의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작게 지어라 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있던 것도 반까지 낮춘다 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두 곱빼기 짓자 라고 하는 단지를 지정할 수는 없죠. 예, 그런 거고요. 예, 그렇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제한.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뭐 개발행위 허가 제한. 8글자가 뭐예요? 높게 크게 깨기이죠. 지둘리라고요. 계획 나올 때까지 지둘려라. 개발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규제를 하겠다. 규제를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주체 끝에 없다 X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은 못하게 하는데 개발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예 보전 땅이어서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책 보시죠. 그러니까 책 63쪽이요. 그러니까 책 63쪽 그러니까 7장 3절 개발행위 허가 제한 8글자 번역하면 뭐고요? 높게 크게 깨기이죠. 높게 크게도 있지만 그러니까 3번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중 새 계획 나올 때까지 지둘려 하는 거고요. 4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수립 중 지둘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족하니까 우선 멈춰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계획 나올 때까지 지둘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해야죠. 또 이 63쪽 여기에도 써져 있는 게 높게 크게 끼끼끼끼 4번 어디에 대해서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니까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지정할 수 있고 계획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쪽 그 국토계획법 이 법에 있는 이쪽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는 곳 여기에서는 아주 저 뒤에 있는 세부적인 사항으로 지금 뭐 나와 있는 겁니다.
뭐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시행령에 있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시험에 나온 적은 거의 없고. 다시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9번 문제.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특광시군 전부에 지정한다. 서울특별시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지정한다. X. 동그라미 2번. 작게 지어라. 동그라미 3번. 기건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동그라미 4번. 1.5배, 2배는 계속 나오는 얘기였죠. 동그라미 5번은 뭐 해석을 그냥 모를 때는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족부요. 그러니까 10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성장관리방안.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성장관리방안. 그러니까 땅 세 가지 중에서 얻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행위에 그러니까 시가와 용도, 그러니까 유보 용도, 보전 용도가 있죠. 이 중에 어디에다가 도면을 내는 거예요? 유보 용도에 도면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책 보시면 그러니까 59쪽이요. 59쪽에 그러니까 굵은 3번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양과 1번 허가 기준 1, 2, 3, 4, 5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갖고는 대한민국 땅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양과리 2번 개발행위 허가 관련 용도 구분 허가 기준을 셋으로 나눕니다. 위 허가 기준은 둘째 줄 시가와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로 나누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시가와 용도는 주상공이고 유보 용도가 세 가지 앞글자 3개 뭐고요? 자기생이죠. 보전 용도는 읽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자기생, 유보 용도, 중간 땅입니다. 그래서 양과로 3번,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유보 용도 지역, 자기생을 대상으로 해서 기건에 대한 도면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7번 보시죠. 역시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고요.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면 그러니까 도면대로 건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준다라고 하는 게 있죠. 어디니까요? 그러니까 유보 용도 지역이요. 자개생이니까 자주 그림 그렸었죠. 그러니까 그리면 이렇게 있고 또 여기다 짓고 놔두면 그러니까 건물들이 엉망진창 들어설 게 뻔히 예상됩니다. 놔두면요. 그러니까 나는 땅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지을란다. 나는 이렇게 지을란다. 나는 이렇게 지을란다. 나는 이렇게 지을란다. 이렇게 지을란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을란다. 이렇게 지을란다. 이렇게 지을란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동네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될 게 뻔히 예상되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있을 거냐고요. 아직 저렇게 들어서기 전에 그러니까 이것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일단 스톱. 여기는 그러니까 도로를 내겠다. 앞으로 건물 지으려면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짓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는 음식점, 이쪽에는 조그만 공장과 창고를 넣을 수 있다. 그러면 A 동네, B 동네, 나중에 어느 동네가 훨씬 나아져요. B 동네가 훨씬 나아지는 거죠. 이 도면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성장관리방안이라고요. 성장관리방안 도면이죠. 그러니까 단지 이름은 따로 없고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자개생, 유보용도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개발되는 것을 다음과 같이 관리하겠다고요. 몸매 관리, 체중 관리 하듯이 개발을 관리하겠다고요. 그러니까 개발, 성장을 그러니까 관리하겠다는 도면을 내는 거죠. 그 도면을 또 뭐라고 하고요? 방안. 일절이 말장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고요. 도면대로 건축해야 된다. 도면에서 완화해준다. 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당연히 도면에는 뭐가 포함돼야 되고요? 기건은 포함해야죠. 그 다음에 행정계획 일반 절차 그대로 받게 됩니다. 59쪽에 요약집 59쪽 양과 3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기건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건폐율 완화 퍼센트까지 관계없고요. 점 용적률 완화해주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행정계획 기본 절차 다 밟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줄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 다음에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 라고 하는 거죠. 성장관리 방안 그러니까 이 도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지로 76쪽이죠.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 설치 변경,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관리방안 바로에 있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맞고요. 동그라미 2번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은 유보 용도 지역인
계획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 자연녹지 지역으로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안다. 첫째 줄 유보 용도 지역, 둘째 줄 자개생.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계획관리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는 각각 40% 이하, 100% 이하인 것이 원칙이지만 사선 그구요. 계획관리 지역의 성장관리 방안 수립인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건폐율은 50% 이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정할 수 있고 용적률은 그러니까 200% 이내에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용적률을 200%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하네요. 125%요. 200% x 125%. 뭐 그 숫자까지는 뭐 우리가 다 외운 적은 없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이요. 그러니까 성장관리 방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들으려면 주민의견 청취가 있죠. 그러니까 그 라면 박스 절차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 건 기초조사 다음에 공청회.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주민의견 청취. 그 라면 박스 절차가 있죠. 주민의견을 들으려면 사선 그고요. 그러니까 성장관리방안 주요 내용을 둘 이상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성장관리방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하며 한다. 제출된 의견을 성장관리방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열람기한 종료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된다가 있고요. 그 세부적인 글자들은 외울 필요는 없고 또 그러니까 뭐 한두 번은 잠깐 뭐 들으셨고 잠깐 책 보시면 책의 13쪽이요. 그러니까 12쪽 굵은 2번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양과 1번 주민 입안 제한 13쪽 양과로 2번 그러니까 입안 절차 동그라미 2번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공고, 열람, 의견서, 반영, 통보 절차로 가는 겁니다. 그 공고, 열람을 끊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공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내고자 아우니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들 말씀들 하세요. 주의사항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요. 사람들이 가서 소리를 떠들러 볼 수가 있다고요. 열람하는 거죠. 열람하는 옆에 라면 박스 알게 포장 가운데 구멍 뻥 뭐가 있고요. 의견함에다가 뭘 써 넣고요. 의견서를 써 넣는 거죠. 날짜 되면 라면 박스에서 하나하나 검토해서 좋은 얘기는 뭐 하고요. 반영하고 고생해서 의견서 낸 사람에게는 당신 의견 반영했다 안 했다 통보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아무튼 뭐 그냥 뭐 여기까지 들으면 뭐 그런 거 어디서 한번 들어보신 것 같죠. 뭐 그런 수준입니다. 뭐 그런 거 꼭 와서 나올 수는 없고 문제 계속이요. 문제 5번 지문 성장관리방안에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호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관한 둘 이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건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가 있죠. 맞습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1, 2, 5는 중요한 사항이고 뭐 3번 숫자에 뭐 그렇다 치고요. 뭐 4번도 그러니까 그 자주 나오는 그런 이제 뻔한 절차를 길게 풀어써서 얘기한 겁니다.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11번 이하 문제들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